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유철입니다. 진행성 간세 포함해서 라디오 엠볼리제이션과 시스테믹 테라피의 병행 치료에 대한 영상의학과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엠볼리제이션 자체가 영상의학과 의사 입장에서 아주 골치가 아픈데요. 최근에 다양한 시스테믹 테라피 약물이 나오면서 이름 외우기도 어렵고 또 작용 기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골치가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테믹 테라피는 영상의학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강 건너 불구경 내지는 나무나라 이야기죠. 저희가 약을 직접 처방할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 BCLC 가이드라인에서 이 시스테믹 테라피가 BCLC-B 영역으로도 침범하고 있어서 TAC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서바이벌을 2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TAC의 서바이벌이 BCLC-B에서 2.5년인데 BCLC-C에서 2년이라는 아주 놀라운 서바이벌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과거에 TAC로 아주 간암 치료에 있어서 많은 영역을 저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스테믹 테라피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TAC와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합쳐도 옛날에 비해서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앞으로 10년 있으면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2개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조직 검사로 확진된 간암 환자인데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조형 증강은 좀 별로 없는 하이포베스큘라 튜머고 림프노드 메타가 있습니다. MR상에서도 비슷하게 보이고 있고요. 치료 계획은 먼저 리버에 있는 튜머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으로 하고 림프노드 메타가 있기 때문에 시스테믹 테라피를 추가할 예정이었습니다. DSA상에서도 튜머 베스큘라리티는 비교적 낮은 튜머고요. 사전 검사할 때 찍은 스펙트에서도 이 튜머의 페리페럴 포션에만 MAA가 업테이크가 되고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한 다음 날 Y9이 펫CT를 찍었고 튜머의 페리페럴 포션에만 레이디오 액티브 마이크로스피어가 업테이크 되어져 있고 센트럴 포션은 업테이크가 없습니다. 이 환자분은 2주 후부터 소라페닙을 투여하기 시작을 했는데 약 3개월 투여한 후에 림프 노드가 커져서 PD로 판정을 하고 이민온콜로직 드럭인 니볼루마브로 시작을 했으나 효과가 없어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한 지 5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CT를 보면 2개월째 찍은 CT에서 보면 이 펄터브럴 옆에 림프 노드가 그 이전보다 더 커졌죠.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이미 2개월째에도 소라페닙의 효과가 없는 PD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소라페닙을 빼서 니볼루마브로 바꾸고 나서 약 한 2주 후에 찍은 CT상에서 간에 이제 뉴 노즐이 보이고 있으면서 5개월째에는 간의 튜머가 디세미네이션 되어서 터미널 스테이지가 됩니다. 프라이머리 타겟 튜머는 어떻느냐? 2개월째 CT, 3.5개월째, 5개월째 CT에 보시면 프라이머리 타겟 튜머는 아주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처음에 보였던 림프 노드는 2개월째에 상당히 커졌지만 소라페닙의 영향에 의해서 튜머 림프 노드 내부에 좀 네크로틱한 포션도 보이고 솔리드한 포션도 보입니다. 두 번째 환자인데요. 이 환자분은 메인 포탈 베인 인베이전까지 있는 환자고 세그먼트 6번에 라지 튜머가 있습니다. 역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으로 튜머를 디볼킹을 하고 시스테믹 테라피를 계획을 한 환자이고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이렇게 한 3군데를 나눠서 치료를 하였고 라이트 엔티리어 쪽은 튜머가 좀 적기 때문에 0.61 GBQ 이게 마이크로스피어를 주입했을 때의 액티비티고요. 라이 포스티리어 헤파틱 아트리 세그먼트 6번을 포함한 라이 포스티리어가 주로 튜머를 서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4.5 기가베크리를 줬고요.
코데이터 트릿과 포탈 베인 스롬보스를 서플라이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따로 실렉션해서 주었고, 세그먼트 4번의 포칼하게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가 있으면서 아마 튜머 피드를 실렉션하기 좋게 생겨서 여기에도 살짝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 타겟 업서브드 도즈는 한 177 그레이가 됩니다. 약 3주 후 찍은 CT에서 보시면 라이트 포탈 베인 스롬보스는 인핸스먼트가 많이 감소해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 효과가 있고요. 랩터 포탈 베인 스롬보스는 여전히 인핸스가 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타겟 튜머는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인핸스먼트도 감소되어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어사이티스가 생겨서 아마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에 의한 리버 톡시스티가 있는 것이고요. 3개월째 CT에서는 어사이티스가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알파피토프로틴이 매우 많이 감소를 하였고 약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하고 한 달 후부터 소라페닙을 복용하기 시작해서 약 한 1년 6개월 이상 복용을 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성이 생겨서 컨벤셔널 TAC를 한 번 하고 니볼루마브로 넘어갔으나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체 치료 기간 중에서 소라페닙을 사용하던 시기의 알파피토프로틴만 본다면 최저 639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소라페닙을 써서 비교적 효과가 좋았지만 알파피토프로틴이 정상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6개월째 CT를 보시면 랩터 포탈 베인 스롬보스도 인핸스먼트가 많이 감소해서 소라페닙의 효과가 좋은 걸 알 수 있고요. 하지만 18개월째에 랩터 포탈 베인 스롬보스가 다시 인핸스가 되면서 소라페닙에 리지스턴스가 생겼습니다. 이런 어드밴스드 스테이지 HCC는 튜머가 아주 크거나 포탈 인베이전이 있거나 튜머 개수가 너무 많거나 또는 익스트라 헤파틱 메타가 있을 때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드밴스드 스테이지 HCC 중에서도 일부 가남은 localized HCC라고 부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한 번의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으로 튜머 전체를 커버를 하면서 동시에 노말 리버를 한 세그먼트 2개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고 베이스라인 리버 펑션이 아주 좋은 환자, 이런 환자는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이지만 로컬라이즈드 HCC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로컬라이즈드 HCC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으로 큐어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이지만 시스테믹 테라피는 옵셔널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아주 큰 13cm 사이즈의 튜머가 있고 레프트 로브가 작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한 큰 튜머죠. 이러면 이제 어드밴스드에 해당하게 될 텐데요. 슈퍼 셀렉티브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2번 시행을 해서 시야를 만들 수가 있겠죠. 세그멘털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을 경우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 환자분은 외과 선생님께서 수술하시려다가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고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의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 한 방으로 CR이 왔고 5년 동안 CT만 계속 찍으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그런 이렇게 세그멘털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나 나듈라 라지 튜머가 아닌 그런 멀티플한 튜머 또는 로바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 익스트라헤파틱 메타가 있는 경우는 어드밴스드 HCC가 되겠고요. 이런 로컬라이즈드 HCC를 넘어간 어드밴스드 HCC에서는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 플러스 시스테믹 테라피를 할 건지 아니면 시스테믹 테라피 언론을 할 건지, 물론 TAC 플러스 시스테믹 테라피나 또는 다른 치료법도 있겠지만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어드밴스드 HCC에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은 프라이머리 타겟 튜머에 대한
튜머 리스판스는 아주 좋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스테믹 테라피 언론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오브젝티브 리스판스 레이트가 뭐 한 30% 정도 되는 게 가장 좋은 편인데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한다면 오브젝티브 리스판스 레이트가 뭐 80%, 90% 이상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보면 이런 어드밴스드 HCC는 대개는 이제 바이로바 디지즈이니까요. 바이로바 시켄셜 테라피로 2번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비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메인 튜머만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게 되겠고요. 어드밴스드 HCC니까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으로 모든 튜머를 치료할 수는 없고 리버 펑션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어드밴스드 HCC이기 때문에 부스티드 도즈를 쓰면 리버 페일리어의 리스크가 있어서 스탠다드 도즈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웃컴이 그닥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은 어드밴스드 HCC 환자에서는 편안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지 오버롤 서바이벌이 증가한다고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보시면 로바포탈베인 인베이전이 있는 이런 환자 로바포탈베인만 있으면 어네토미컬하게는 로컬라이즈드 튜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로바포탈베인 스롬부스가 Y9로 그렇게 커버가 완전하게 잘 되는 경우 생각보다 적은 것 같고요. Y9를 로바트리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포탈베인 스롬부스에 Y9가 충분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래서 로바 포탈베인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시스테믹 테라피 또는 뭐 익스터널 RT를 추가로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환자분은 한 달째 CT에서 파셜 리스판스가 왔고요. 내과 교수님께서 이제 시스테믹 테라피로 디센트릭 그리고 베바시즘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인롤해서 시행을 했지만 한 2달 만에 PD가 되고 그 이후로 소라페닙, 레고라페닙, 리볼루막 같은 약을 계속 썼지만 1년 동안 5가지 약을 바꿔가면서 썼지만 계속 PD가 되었던 안타까운 환자입니다. 이 환자처럼 리버 양측 로브에 멀티플 튜머가 있고 메인 포탈베인까지 인베이전까지 있는 경우 역시 어드밴스드 HCC고 이 환자분은 솔리드 스터디에 인롤이 되었고 스터디 프로토콜상 라이트 로브에 한 번, 레프트 로브에 한 번, 한 달 간격으로 2번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한 후에 더발루마블 투여를 해야 되지만 양측 로브에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했더니 이제 홀 리버가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이 되면서 리버 페일리어가 급격하게 오게 되고 더발루마블 투여할 수가 없는 거죠.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 시행하고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튜머가 개수가 아주 많은 경우에 포탈 인베이전이 없더라도 어네토미컬하게 아주 어드밴스드 HCC고요. 이런 경우에 교수님마다 병원마다 선택하는 치료 방법이 아주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스탑 HCC 트라이얼에 인롤이 되어서 바이로발 시퀀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한 후에 소라페닙 치료를 하였던 환자고요. 하지만 바이로발 시퀀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도미넌트 로브는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시행하고 즉 라이트 로브는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시행하고 레프트 로브는 컨벤셔널 테이스를 한 다음에 시스테믹 테라피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라이트 로브를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한 후에 바로 시스테믹 테라피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시스테믹 테라피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겠죠. 아까 보였던 환자고요. 이 환자분 역시 익스트라헤파틱 메타가 있으니까 아나토미컬리 어드밴스드 HCC고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먼저 한 후에 시스테믹 테라피를 할 수도 있겠고 시스테믹 테라피 언론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이 몇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환자는 세그먼트 4번의 튜머가 있으면서 바일덕트 인베이전을 했습니다. 포탈 인베이전은 없었고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해서 프라이머리 타겟 튜머는 거의 컴플릿 리스판스가 왔지만
2달 반 뒤에 이렇게 어사이티스가 생기고 라이트 포탈 베인 스롬보스가 생겼는데 간 기능이 나빠지니까 추가적인 시스테믹 테라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으로 인해서 헤파틱 디스펑션이 와서 시스테믹 테라피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10cm의 큰 튜머가 있고 레프트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어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한 차례 했는데 스테이블 디지저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4개월 뒤에 세컨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했는데 세컨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나서 프라이머리 튜머는 크기가 제법 줄었습니다. 하지만 세컨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 1개월 뒤 CT에서 레프트 포탈 베인 스롬보스가 좀 더 진행을 해서 메인 포탈 베인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머 컨트롤을 위해서 익스터널 RT를 의뢰를 했는데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께서 이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도 2번을 했고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 하고 나서 한 3개월 이내에 익스터널 RT를 추가할 경우에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거부를 하셨습니다. 다시 상의를 잘 해서 2번째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하고 2개월 뒤에 익스터널 RT를 시행을 한 상태고 아직 팔로우업 중입니다. 이렇게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하면 익스터널 RT를 추가를 할 때 조기에 익스터널 RT를 추가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HCC에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과 시스테믹 테라피를 컴바인할 경우 프라이머리 타겟 튜머가 아주 프라이머리 타겟 튜머의 오브젝티브 리스판스 레이트를 아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에 의해서 뭐 이런 이펙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단점도 있고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이 헤파틱 디스펑션을 일으켜서 시스테믹 테라피나 익스터널 RT를 딜레이 할 수도 있고요. 오브젝티브 리스판스가 높다는 게 꼭 서바이벌이 길어진다는 걸 또 의미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의 HCC에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의 목표는 프라이머리 튜머의 파셜 리스판스입니다. Localized Disease Early HCC에서는 프라이머리 튜머의 컴플릿 리미션을 노리고 부스티드 도즈를 주는 경우가 흔한데 어드밴스드 HCC에서는 스탠다드 도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메인 튜머만 타겟팅을 하고 튜머 전체를 타겟팅할 수는 없고요. 또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으로 인한 컴플리케이션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환자에서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 말고 컨벤셔널 테이스나 시스테믹 테라피를 반드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리스크가 좀 높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렁션트가 낮아도 사전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를 해서 컨벤셔널 TAC를 하거나 시스테믹 테라피를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이로바 시켄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은 이 어드밴스드 HCC에서는 핫 포테이토 같은 거죠. 어드밴스드 HCC 그 자체가 핫 포테이토고요. 어드밴스드 HCC에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이 과연 환자의 오버롤 서바이벌을 증가시키는지 매일같이 시술을 하고 있지만 참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